똑똑한 사회씨. 경제. 아껴 쓰고 저축하자. 돈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맞아, 돈을 주고 사면 돼. 동그란 동전, 종이로 만든 지폐는 모두 원하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주고받는 돈이야. 그럼 돈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볼까? 앞에 옛날에는 곡식이나 소금, 조개 껍데기처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바꾸어 썼어. 금속 앞에 점차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녹여 작게 만들어 돈으로 사용했어.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잘 변하지도 않았지. 동전과 지폐. 동전과 지폐 돈을 사용하게 되었어. 오늘날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지. 신용카드와 전자화폐.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동전이나 지폐 이외에도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한국은행에서는 새로 만들 돈의 양과 모양을 정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동전이나 지폐를 직접 만들어. 돈은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구나. 돌고 도는 돈.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돈을 건네. 슈퍼마켓의 아주머니에게 건넨 돈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지. 그런데 돈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은행은 헌돈을 모아 한국은행으로 보내. 한국은행에서 새돈을 만들기로 결정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새돈을 만들어. 새로 만든 돈을 한국은행으로 보내. 한국은행은 새돈을 여러 은행으로 보내. 고객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도 해. 아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지. 슈퍼마켓에서 과자도 살 수 있어. 그리고 은행에 저금도 해. 이 돈은 다시 헌돈을 모아 한국은행으로 보내지.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한 해 동안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못 쓰게 되는 돈은 9억 장이고 5톤 트럭으로 194대분이나 된대. 정말 엄청나지? 돈을 깨끗이 쓰면 못 쓰게 되는 돈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새 돈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돈은 어떤 역할을 할까? 원하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 물건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물건이 더 가치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어. 물건의 값을 치를 수 있지. 은행에 저금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등 재산을 늘릴 수 있어. 시장에는 무엇이 있을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만들어 쓸 수는 없어. 또 필요한 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오는 것도 불편하지.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시장이야.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모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 시장에 가볼까?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처럼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시장은 종합시장이야. 한 가지 물건만 파는 시장은 전문시장이라고 하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처럼 사고 파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시장을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해. 시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 농산물, 수산물 등의 물건을 만드는 사람으로 시장 상인에게 물건을 팔아. 물건을 파는 판매자, 생산자에게 물건을 사서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팔아. 물건을 사는 사람, 소비자, 물건은 파는 사람한테서 필요한 물건을 사.
동네에 있는 시장이나 백화점처럼 거의 날마다 문을 여는 시장을 상설시장이라고 해. 반대로 정해진 기간에만 여는 시장을 정기시장이라고 하지.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시장은 소매시장이야.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 우리는 그 가격에 해당되는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거야. 그런데 책, 인형, 과자 등 모든 물건은 가격이 제각각이야.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 시장에 있는 수많은 물건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빵의 가격은 이렇게 정해져. 밀가루나 설탕처럼 재료를 사는데 드는 돈 재료비야. 빵을 실어 나르는데 드는 돈 운반비야. 나라에 내는 돈 세금이야. 빵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는 돈 인건비야. 빵을 알리는 데 드는 돈 광고비야. 빵 가게의 주인이 갖는 돈 이익금이야. 이 모든 비용이 더해져 빵의 가격이 정해지는 거지. 똑같은 물건인데 왜 가격이 달라지지? 어제 한 개에 500원이었던 사과가 오늘은 800원일 때가 있어. 왜 하루 사이에 가격이 올랐을까? 그것은 어제보다 사과를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사과의 양은 줄어들었기 때문이야.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 왜냐하면 돈을 더 주고라도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말이야. 반대로 사과는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 사과 값을 내려서라도 더 팔려고 할 테니까 말이야. 왜 생산활동을 해야 할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을 생산이라고 해.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생산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여러 가지 생산활동. 생산활동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어. 옛날에는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만 생산활동으로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다양해졌지.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활동. 원래 있었던 것을 고치거나 바꾸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활동.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자연에서 직접 얻는 활동. 물건을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활동.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만족을 높여주기 위한 인간의 활동. 생산을 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 토지, 노동, 자본이지. 토지란 생산에 필요한 것, 즉 땅이나 자연에서 얻는 모든 것을 말해. 노동이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야. 자본이란 생산활동을 위해 쓰이는 모든 시설과 돈을 말해. 생산을 해야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농부는 1년 내내 가꾼 곡식과 채소를 팔아 소득을 얻고, 옷공장에 다니는 직공은 열심히 옷을 만들어야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이렇듯 온 사람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생산활동을 해. 왜 나누어서 일할까?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은 대부분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 사람은 손을 거쳐 만들어지지. 이렇게 한 가지 물건을 생산하는데 각각의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분업이라고 해. 집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해. 설계를 바탕으로 기초공사를 해. 건물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발라 공간을 만들어. 건물의 공간을 쓰임에 맞게 예쁘게 꾸며. 분업을 하면 새로운 직업이 생겨. 오늘날에는 직업의 종류가 매우 많고 다양해. 그 까닭은 바로 분업 때문이야. 하나의 물건이 생산되는 과정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각자가 그중 한 가지 일을 맡아 하다 보니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야. 일이 나누어질수록 직업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진단다. 의상 디자이너, 어떤 옷을 만들 것인지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 재봉사, 의상 디자이너가 그림대로 옷을 만들어. 판매원, 만들어진 옷을 매장에서 사람들에게 팔아. 분업을 하면 다 좋을까? 분업에도 장점은 있어.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일만 반복해서 하므로 맡은 일이 지루해지고 일에 대해 쉽게 실증을 낼 수 있어. 하지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분업을 하고 있어. 또 분업을 할 때에는 다 같이 잘해야 돼. 한 근로자가 맡은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근로자도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야. 기업이란 어떤 곳일까? 기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곳이야. 기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만 떠올리기 쉬워. 하지만 규모가 크든 작든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은 모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 경영, 기업이 하는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이야. 기획, 즉 많이 팔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는 일이야. 회계, 기업이 쓰는 돈이나 물건을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는 일이야. 생산,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일이야. 광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야. 영업, 사람들에게 제품을 알리며 파는 일이야. 기업이 하는 일, 기업은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해. 그리고 생산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그 직원들이 일한 대가로 월급도 줘. 생산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금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기도 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해. 기업이 튼튼해야 나라도 튼튼해. 기업이 잘 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어. 또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 살림에 큰 보탬이 되기도 해. 그러므로 기업이 발전해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단다. 소다민의 빵집 살리기 대작전. 같은 종류 물건을 파는 상점이나 기업들은 서로 경쟁을 해. 다른 상점이나 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야. 같은 종류 물건을 파는 상점이나 기업의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도 치열해지지. 무엇이 문제일까? 늘 손님이 끊이지 않던 소다민의 빵집에 큰일이 생겼어. 얼마 전부터 손님이 줄어든 거야.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소다민의 동네에 빵집이 무려 3곳이나 더 생겼지 뭐야. 이렇게 바뀌었어. 드디어 소다민의 빵집을 찾는 손님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어. 손님들이 되돌아오도록 만든 비결이 궁금하다고. 먼저 소담이 아빠와 엄마는 다른 빵집보다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광고를 냈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어. 사람들이 소다민의 빵을 사가는 것이 당연하겠지. 기업이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과 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 또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 지나친 경쟁은 해로워.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이익을 남길 수 없을 만큼 가격을 너무 낮춘다든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빵집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거나 해를 끼치면 오히려 빵집이나 손님들에게 손해가 될 테니까 말이야. 무역이란 무엇일까? 옛날 사람들은 스스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썼어.
그러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맞바꾸기 시작했어. 이런 활동을 거래라고 해.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무역이라고 하지. 왜 무역을 해야 할까? 나라마다 자원이 다르기 때문이야. 나라마다 기후와 자연환경이 달라 생산물이 다르기 때문이야. 나라마다 기술이 다르기 때문이야. 무역을 하면 뭐가 좋을까? 우리나라에 남는 생산물을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여. 그리고 생산비가 적게 드는 생산물을 수출하고 생산비가 많이 드는 생산물을 싸게 수입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또 우리나라에 없는 기계나 부품을 수입하면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빨라져서 더 세계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어. 무엇을 수출하고 무엇을 수입할까?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해.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지. 우리나라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해. 그래서 석유나 나무 등을 수입하고 있지. 반대로 솜씨가 좋고 기술이 발달해서 자동차나 반도체, 휴대전화 등을 수출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주로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전화를 수출해. 너희 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석유나 나무는 주로 수입한다며? 수입과 수출 무엇이 더 많아야 좋을까?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져. 그러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생활도 힘들어지지. 반대로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아지면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져. 나라의 살림도 국민의 생활도 부유해진단다. 똑슬기로운 선택.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돈을 쓰는데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선택이 필요한 거야.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게임기, 인형, 인라인 스케이트. 난 지금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지만 내 용돈으로는 다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는데 용돈을 다 써버릴 수도 없어. 어떤 것을 사야 할까? 필요한 물건은 많지만 그렇다고 마구 사버리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거야. 이럴 땐 기준을 세운 다음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야 하겠지. 다이어리는 꼭 필요하진 않아. 아이스크림은 한 번 먹으면 금방 없어져 버려. 과자는 건강에 좋지 않아. 인형은 공부에 방해돼. 비행기는 너무 비싸. 그래, 결정했어. 기준에 맞춰 생각하니 먼저 살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 그래, 오래 쓸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자. 알뜰한 살림살이. 우리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입을 것, 먹을 것 등 많은 것이 필요해. 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 부모님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가정경제를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일은 무척 중요해. 어디에 쓸까? 우리 집의 수입은 주로 다음과 같이 쓰여. 교육 문화비, 등록금, 학원 수강료, 연극, 영화 관람료 등. 세금,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식료품비, 생선, 우유, 과일 등 부식비. 주거비, 주택부금, 집세, 수리비 등. 공과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교통통신비,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연료비,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보건의료비, 병원 치료비, 약 구입비 등. 저축보험료, 예금, 적금, 연금, 보험 등. 가정경제를 알뜰하게 꾸려주는 가계부. 알뜰한 가정경제를 꾸리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가계부를 쓰는 거야. 가계부는 가족의 경제 생활을 기록한 거야. 가계부를 통해 가족이 일정 기간 동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어. 용돈을 아껴 쓰자. 한 달이나 일주일 단위로 부모님께 용돈을 받곤 할 거야. 용돈으로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다 보니 함부로 써버리기 쉽지. 하지만 용돈은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꼭 필요한 것에 아껴 쓰는 지혜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용돈을 알뜰하게 잘 쓸 수 있을까? 용돈 기입장을 쓰자. 용돈 기입장은 용돈이 들어가고 나간 내용을 적는 장부야. 용돈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쓰려면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게 좋아. 용돈 기입장은 어떻게 쓸까? 용돈을 받으면 쓰기 전에 반드시 어디에 쓸 것인지 먼저 계획을 세워. 용돈 액수와 돈을 쓴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 반성해 보기도 해. 용돈 기입장을 쓰면 무엇이 좋을까?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쓸 수 있어. 계획을 세워 짜임새 있게 용돈을 관리할 수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용돈을 쓰는 바람직한 방법. 학용품을 아껴 쓰고 자신의 물건에는 반드시 이름을 쓰는 게 좋아. 여러 개의 가격을 따져본 후 사고 한 번 산 물건은 다 다를 때까지 써야 해. 광고에 빠져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는 게 좋아. 품질 표시나 유통기한 등을 꼭 확인하고 물건을 사야 해. 저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해. 은행에 가볼까?